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변경해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밤 11시 22분에 추 의원과 1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 의총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당의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밤 11시 26분에 나경원 의원과 40초간 통화한 겁니다. 나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특히 12월 4일 새벽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한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그 종편수계 두 분한테 네.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요거 두 분한테 납품할게요. 그래요? 추경호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요거 제가 그냥 공짜로 납품합니다. 네. 김현태 네. 707 특임 단장은 군복을 입고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끄집어 내려고 했고요. 추경호는 양복을 입고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끄집어 냈다. 양복을 입고 군복과 양복의 차이. 그런데 김현태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추경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왔잖아요, 실제로. 네. 요거 어떻게 가져갈 용이 있으신지요, 이 작품? 좀 약합니까? 아니 약한 걸 떠나서 네. 이 종편에서 발언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 네, 말이 조금 근데 길어. 양복과 군복은 좀 좋았습니다. 뭐 노력해 보자. 인공호흡 해보시죠. 인공호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편이 약간 멘트가 짧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말이 빠른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내에 해결을 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추경호의 이 행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위인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좋은 제가 비유입니다. 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가 그렇게 양복 입고 군복 입고 네. 종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의원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거나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료된 행위거든요. 그럼요. 김현태는 실제로 못 끄집어냈어. 네. 그래서 더 나는 죄가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추경호는 어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서 완전히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추경호도 자신의 행위가 엄청나게 큰 불법 행위라는 걸 아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을 하잖아. 네. 자기가 예결위 회의장으로 옮긴 거를 갖고 표결 방해라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네.
마지막 핵심이잖아. 마지막. 그렇죠. 그렇지. 마지막이 당사잖아. 왜 거짓말해 마지막까지. 저거 얘기 왜 안 해? 당사잖아 임마. 그렇죠. 당사 이 자식아. 그렇게 해놓고 우원식 의장한테는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 벌고 네. 그랬었지. 이거 왜 거짓말합니까 마지막까지. 그 의원식 의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게 00시 01분이거든요. 2분 후에 당사로 저렇게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09분에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빼돌리려고 한 게 맞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그렇습니다. 못 가게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표결 처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180명 중에요. 찬성이 172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요? 국민에 많았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근데 나갔어요.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표결 안 하고 나가가지고 로텐도홀에서 또 막 그 집회했어요. 아니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며. 그래, 당당하게 그럼 앉아서 하던지. 그것도 진짜 웃기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2월 3일 1주년이 됐을 때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국민의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치 그 정상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막 계속 얘기하잖아. 저희는 소장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표결 처리 이건 안 해. 이거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 일단은 그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지도부가 12월 3일 날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의원들이 많고요. 지도부의 그러한 입장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손절해야지. 박절하게 이거는 끊어내야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연히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감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포기 안 하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맞습니다. 궁색한 처지에 내몰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명분은 취하는데 저는 신상 발언하는 거 보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 납시인 줄 알았어요. 아유. 자기네들 무슨 큰일 하고 나서 개선 장군처럼 발언하고 내려가면서 막 기립박수 하고 그러면서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일 텐데 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12월 3일 전후로 그 판사 이름이 나왔죠. 네, 그 12월 2일 3시에 영장 이제 실질 심사 진행이 된다고 제발. 하고 담당 판사는요. 제발 네. 당직자가 했으면 좋겠다. 제발 4인방 중에 한 명이 하면 안 되는데요. 판사는 안 되는데 이정재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발. 이정재 판사입니다. 진짜로? 진짜 이정재 판사요. 예. 12월 2일 3시 이정재 부장판사. 그 이 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2월 2일 이정재. 심사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다음날 12월 3일 날 새벽에 발부 여부 결정 날 거잖아요. 12월 3일이면 계엄 1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1년이 되는 때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사법부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네. 이정재 판사 얼굴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누가 해도 문제긴 한데. 문제야, 누가 해도 어차피. 문제긴 한데. 그 당직 판사 아니면 방법이 없어. 당직 판사는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정재에게 한번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번엔 정신 차려라. 분위기 안 좋네. 좋지. 이정재. 이거 참 정말 좀 아니 근데 우리 그 두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계속 지금 저 4인방한테 막히고 있잖아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중앙지법에다가만 영장 청구를 하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특검법에는 다른 데다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초기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할 때 그 서부의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문제 삼았죠. 계속 문제 삼아서 그 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법에도 그렇게 관할이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 위법성 관련해 가지고 이 수사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좀 있을까봐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영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좀 많이 힘드네 오늘. 근데 최근에 이 정가에 도는 게 지금 특검이 이 한덕수에 대해서 15년밖에 구형 안 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추경호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한독수와의 23시 12분에 통화했던 7분간의 통화. 여기에 대해서 한독수가 플리바게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기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덕수 입장에서 어쨌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협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잘 맞거든요. 모르겠고 저런 얘기가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하더라고 저런 얘기들을. 근데 나는 얼마나 솔직히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좀 어이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또 시인하는 거거든. 한덕수는 그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했다?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추경호의 그날 밤에 일련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표결을 통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의지를 갖고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사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안 보이고 예. 이 과정에서 윤석열과 또 한덕수와 이게 긴밀하게 통화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또 장소들을 수시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장소가 그렇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네. 누가 보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않는 방향의 포커싱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결합이 되면 네. 이 범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고 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구속 사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쉽지 않아? 본인이 국회에 있었어. 근데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나는 표결 방해하지 않았대. 그럼 본인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 참여 안 했잖아요, 본인이.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네. 이걸 갖고 막 법조인들이 막 어려운 얘기 써가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여러 의원들과 원대실에서 뭐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 그 아닙니까? 조딜레이, 그냥 조지현이 바로 같이 있었잖아요. 1분이면 들어가거든요, 네. 본회의장.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계엄 해제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정하게 의지를 작동해서 네. 기여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그 의원들이 조지현. 그 조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그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추경호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을 했을 거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특검에서 조금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을 새롭게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추경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의외로 이 플리바게닝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알고 안에서 권성동이 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니 근데 사실 죄수의 딜레마. 왜 권성동은 이기적으로 나부터 살자 일단. 나는 그냥 이 뇌물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거니까. 추경호 얘기 듣긴 들었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권성동이 가석방 가능하다고. 예. 어제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을 수도 있지 뭐.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구호를 외쳤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우리가 뭐 추경호다, 우리가 추경호다 이러면서. 그놈의 우리가 사실은 실제 그 구호가 적합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맞아. 처지가 맞아.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우리한테 바로 온다. 네. 이해관계가 좀 같은 입장에서 맞아. 추경호한테 이렇게 좀 극렬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2014년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내라는 모만으로 됐습니다. 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저해할 그 굉장히 그 위험성, 구체적 위험성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고 국민의힘이 거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동조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건 안 되건 혹은 그 기소는 될 텐데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정당 해산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보기에 그 추경호에 대한 이 영장 반드시 발부될 텐데 네. 그 후에는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모한 의원들, 그다음에 내란을 선동한 의원들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국민의힘이 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내란 정권을 탄생시킨 지금 정당사에서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네.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네.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나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 당시 얼마나 긴박했습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떨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근거리에서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죄 표명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말의 양식도 없는 거예요.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